팀원들도 인정한 로봇 팔뚝의 소유자, 볼튼 출신 최고의 아웃풋.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첼전드 든든힐로 불리며 첼시의 걸레 수비를 담당했던 온몸을 던지는 수비수, 첼시의 전 주장님. 이 자리를 빌어 케일 형님 고마워요. 게리 케일, 당신이 궁금하다. 풀네임 게리 제임스 캐릴, 1985년 12월 19일생, 한국 나이 36살, 만 나이 34살, 국적 잉글랜드, 키 193cm, 몸무게 88kg, 큰 키와 터질 듯한 팔뚝은 단연코 케일의 트레이드마크다. 등번호 24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첼시의 든든한 주장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케일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2014년 월드컵이 끝난 후 제라드와 램파드가 은퇴하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부주장을 맡았다. 이때 주장은 웨인 루니였다. 루니가 경기에 못 나올 때는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참여했다. 그렇다, 케일은 감투형 수비수인 것이다. 감투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운 편이다. 영광의 시절인 2010년대 첼시 수비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들어올린 트로피가 무려 8개나 된다. 별이 8... 케일은 아스톤빌라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성인 무대 데뷔는 했으나 바로 번리로 임대를 떠났고 괜찮은 활약상을 보여 05-06 시즌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케일 06-07 시즌 20경기 출장으로 꾸준히 출전 기회를 늘려갔으나 시즌 초 부상에 발목이 잡힌다.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출전한 탓에 07-08 시즌은 한 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다. 그 후 셰필드로 3개월 임대를 다녀온 후 볼턴으로 이적한다. 이청용의 그 볼턴 원더러스가 맞다. 참고로 케일은 이청용, 마영기와 함께 볼턴에서 함께 뛰었다. 케일은 그렇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볼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팀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못했다. 이미 국대 주전 센터백으로 성장한 케일을 품기에는 볼턴이 너무나도 쩌리 팀이었다. 이청용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팀이 어수선해진 것은 덤이다. 결국 볼턴은 거액의 연봉을 케일에게 장담해주지 못했고 리그가 개막하기 전이라도 케일을 팔아야 했었지만 첼시 외에는 케일을 원하는 팀이 없었다. 결국 8월 여름 이적 시장은 끝나버리고 볼튼은 재계약에도 실패하면서 헐값에 케일을 보내줬다. 700만 파운드라는 해자 금액으로 첼시로 온 든든힐.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든든힐 형님은 첼시의 모든 걸 다 주고 간 나무 같은 남자다. 일단 해자 이적료가 그 첫 번째다. 첼시에 합류한 11-12 시즌 케일의 전성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모두 아는 챔스 우승 시즌이다. 바르셀로나와 미넨 선수들을 6탄 방어하며 존 테리와 함께 진정한 걸레 수비를 보여줬다. 그의 수비는 온몸을 다 내던지는 그런 수비였다. 특히 미넨과의 결승전에서는 부상이 막 회복된 시점이었다. 더불어 파트너였던 다비드 루이스 역시 부상에서 막 회복한 몸 상태였다.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런던의 푸른 자존심 첼시다. FA컵과 챔스 더블을 달성했다. 케일은 이적한 지 4개월 만에 황금시대의 첼시 뽕에 잔뜩 취해버렸고 첼시에 없어서는 안돼 수비수로 자리 잡게 된다. 12-13 시즌은 리그컵, 챔스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출전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기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벤피카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던 경기다. 경기 막판 카르도소의 마지막 기회를 필사적인 태클로 막아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태클은 진짜로 인생 태클 그 자체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케일의 우승 커리어 1정립 추가했다. 케일의 13-14 시즌은 올해 베스트 11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며 입지를 넓혔는데 다비드 루이스를 밀쳐내고 우리뉴 체제 아래서 존 테리와 함께 짝을 이루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정말 든든힐 그 자체였다. 팬들의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국밥 같은 수비수다. 케일은 국밥형 수비수다. 가끔씩 보여주는 스트라이커 같은 슛은 덤이다. 이후 14-15 시즌과 15-16 시즌 케일은 잔실수와 체력이 방전된 듯한 폼을 보여주며 든든힐에서 살짝 불안불안 힐로 전락했다. 한동안 주마에 밀려서 나오지 못하다가 주마가 부상당한 후 해리와 해리 힐 듀오로 다시 복귀했다. 16-17 시즌 이전 시즌의 암흑을 잊고 콘테 감독의 3백이 발동된 후부터 케일은 달라졌다. 각각 주장, 부주장이었던 테리와 이바갑이 벤치에 있는 상태에서 주장 역할도 잘해줬다. 이 시즌에 케일은 8골이나 넣었다. 리그에서 7골, 컵대회 1골이다. 진정한 스트라이커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존 테리로부터 직접 주장 완장을 건네받으며 경기에 멋있게 이었다. 한때 걸레 수비를 담당하며 수비 주축을 이뤘던 레전드 존 테리는 가고 새로운 리더가 임명된 경기였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시즌에 케일은 어릴 적부터 앓고 있던 쓸개염 때문에 FA 4강에서 결정한 적도 있다고 한다.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수시로 진통제 복용을 하며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한다. 통증이 심해지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17-18 시즌 케일은 존 테리로부터 정식으로 주장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경기력이 다소 아쉬웠다. 게다가 이 시즌 케일은 개막전 번리전에서 13분 만에 탈퇴장을 당하면서 체면까지 구기게 되는데 팀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존 테리가 워낙 레전드라서 더 아쉽게 보인 것도 있었다. 케일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당했다. 존 테리는 경기력도 그렇고 팀 리더십 부분에서도 워낙 뛰어났던 인물이라 더 비교당했다. 존 테리는 EPL 역대 최고의 센터백이다. 첼시에는 슬픈 전설이 있는데 존 테리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첼시 주장직을 장기 집권했다. 문제는 테리 이후의 주장들이 주장직을 받을 때는 경기력이 다소 안습이 되어버린 후에 받았다는 것이다. 케일도 그런 경우고 아스피도 살짝 그런 경우다. 눈물의 18-19 시즌 케일은 항상 첼시 수비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사리? 잠깐 사리? 그렇다, 드디어 때가 왔다. 파도 계단만 나오는 그 감독 우동사리볼 마우리치오 사리다. 케일은 스쿼드에서 제외됐다. 시즌 시작부터 케일은 경기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어떠한 추가 설명이나 경고 없이 제외된 것이다. 유로파리그 그리스 원정에서는 벤치는커녕 아예 스쿼드 제외까지 당했는데 이 때문에 팀과 동행조차 하지 못했다. 케일은 큰 충격에 빠진다. 쌀이나 코칭 스태프로부터 별다른 언질이나 통보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짠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동사리볼 커담충 현 유배 감독은 부임한 이래로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선수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거기에 주장 케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아니 도대체 팀 주장하고도 말 안 섞는 감독이 어디에 있는가? 케일은 쌀이쌀이 우동사리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에도 훈련장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선수단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훈련에만 집중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동사리볼은 나중에야 케일의 불만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이사를 할 때가 되어서야 몰랐다고 하면서 쌀이가 사과를 했다. 그래도 케일은 첼시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기고 떠나고자 했는데 시즌이 끝나고 첼시를 떠나게 되면 이 끔찍한 기억들이 지워질 것이라고 팬들과 자신에게 삼삼한 위로를 전했다. 첼시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FA컵 우승이 될 거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게리 케일은 와포드와의 37라운드 후반 막판에 다비드 루이스와 교체되면서 첼시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스탠포드 브리지 홈팬들의 엄청난 격려와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첼시를 떠나갔다. 굿바이 케일이다. 정말 싼 가격에 와서 챔피언스 리그도 먹고 리그도 부셔버리고 쓰리백에서는 가뜩이나 주력도 느린데 더 느릿해진 형기를 커버하느라 말년에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했다. 벌레 수비는 물론 힘들 때마다 스트라이커 역할도 톡톡하게 해준 우리의 든든한 국밥처럼 첼시 팬들을 훈훈하게 만들어주었던 국밥형 수비수, 그게 바로 너 게리 케일이다. 다음 누구일까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감사하겠다.